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 특징이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6거래 연속 순매수로 이어갔다는 점 주목해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가 1700을 돌파하자 기관이 차익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10선에 안착하며 1711.95포인트, 코스닥은 495.23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그래도 일단 상승하며 마감되긴 했는데요. 다음 주 흐름은 어떻게 이어갈지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 여유투자의 전도사님이십니다. 거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예. 오늘장에서 흐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주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예, 일단 이번 주 시장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게 5월 동안에 이제 휴가 갔던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6월 들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단기간에 너무 많은 급등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있을 텐데요. 자,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일단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 일단 오늘 시장 잠깐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외국인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그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 시점이죠. 1650포인트, 60포인트 때까지는 꾸준히 그 전까지는 사오면서 차익 실현은 그 이후부터 꾸준히 순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바로 지난주였죠. 지난주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눈치 장세가 계속 되다가 한 번 더 지금과 같은 시세 분출이 나오게 된 계기가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6월 동안에 물론 외국인들이 뭐 팔기도 했고 사기도 했지만 순매수 지금 그 규모만 보더라도 오늘도 역시 1,000억 원까지의 좀 매수를 계속 장중에 하다가 마지막에 또 동시호가 오후 마감 동시호가 때 약 600억 정도의 또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일단 좀 봤을 때 외국인들이 6월 동안에 순수하게 들어온 자금이 거의 한 9천억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 단순히 그냥 뭐 단기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기관들 역시도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살아나면서 이번 주에 좀 두드러졌던 게 이제 비차익 거래가 약 5천억 원 정도가 순식간에 하루 동안에 들어왔던 그런 또 월요일 날이었나요? 화요일 정도에 그 연중이 됐었었는데요. 일단은 그 기관들과 외국인들 두 주체들이 그동안 힘들게 눈치만 보던 개인들의 물량들을 다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장세가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앞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전히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꾸준히 뭐 대형 IT주라든지 뭐 자동차 업종들 이제 거기에 이제 가미가 된 게 바로 이제 화학 업종입니다. 물론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군이긴 한데 최근에 좀 두드러지고 있는 사항들이 일단은 그 주도주들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보이지 않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계속 앞으로에 대한 그 서머 랠리를 준비를 하는 지금 포석의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말 기록한 연중 최고점이죠. 1757포인트를 넘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다음 주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제가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출연한 지 한 2주 만에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지난번 출연을 했을 때도 제가 어렵게 시장을 볼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투자자분들께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당부를 드렸던 사항이 세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사항은 바로 그 미국의 다우 지수였죠. 1만 포인트의 하방 그때만 하더라도 출현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약 1만 포인트 밑으로 좀 계속 유럽발 악재가 계속 발목을 잡았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미국 시장 역시도 체력이 상당히 나아졌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두드러진 사유는 최근 들어서도 뭐 경기 지표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미국 역시도. 하지만 1,400포인트대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을 했는데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급들이 활발히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투자자 주체들이 그 기존에 5월 달에 이제 투자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제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제 인식이 훨씬 더 팽배하게 지금 시장 안에서는 돌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두 번째 사항이 바로 이제 원달러 환율, 세 번째 사항이 바로 달러 유로. 즉 이제 그 두 가지를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환율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요 1,202.6원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네. 거의 이제 1,2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 그리고 유로 그 1유로당 그 네. 달러 가치도 역시 1.2불이 1유로당 1.2불이 밑에 있다가 다시 1.23유로로 1.23달러죠. 예, 1.23달러로 지금 그 마감을 한 상황인 만큼 전반적으로 대외적으로 지금 환율 시장도 안정세를 지금 단기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다 그러한 조건을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정적인 게 일단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궁극적으로 앞으로 외국인들이 더 매수세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좀 미미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그 1,200원대가 일단은 그 달러 강세의 지금 그 분위기는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역시 일단은 공격적으로 이제 원화를 좀 사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자금이 고스란히 이제 우리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일단 1,200원 밑으로 원달러 환율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 역시도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그 1,7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공격적으로 많이 베팅을 해온 만큼 심리적으로만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 있는 시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간혹 그동안 단기적으로 약 거의 200포인트에 달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금 그런 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부분은 우리는 그 부분을 좀 포커스로 맞추면서 다음 주 역시도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1분기 때 좋았던 흐름들, 그죠? 종목들이 좋았던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이 있었죠. 뭐 자동차 업종도 될 수도 있겠고요. 최근 꾸준히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뭐 대형 IT주라든지 다시 한번 눌릴 때마다 단기적인 시세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포트에 고스란히 담아 두신다면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준비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좀 결과가 얻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주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수의 투자 비법 이어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라스트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자, 강의 앞서서 어제 퀴즈 정답을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어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은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지니는 이것주에 속한다 였습니다. 정답 1번 통신주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추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돌발 퀴즈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 그럼 고수의 투자 비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별 기업들 하나하나 분석해 보고 있는데요. 거상님, 네,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요, 삼익악기입니다. 일단 근데 시청자분들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물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거상이라는 필명을, 물론 이제 그 애널리스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애청자분들께서는 거상하면 일단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가치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요, 지난번에는 물론 이제 비법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숨겨져 있는 가치주들을 좀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는 좀 알찬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라면 나중에도 뭐 후회 없는 좀 그런 종목들을 포트로 좀 담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오늘 삼익악기입니다. 삼익악기 하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단순히 예전에 과거의 피아노 업체, 피아노를 단순히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떠올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지만 삼익악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정말 그 시대와 맞물려서 시대가 변함과 동시에 삼익악기 역시도 열심히 진화를 해왔다라는 점을 저는 이제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그 삼익악기가 가치주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세 가지 사항을 좀 압축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사항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항은요, 제가 일단 좀 칠판에 좀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00년도부터 삼익악기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흐름들이 공격적으로 M&A를 통해서 이제 자회사들을 편입하기 시작하고, 지금 제가 항상 이제 뭐 방송 때도 하이리츠 방송에서도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삼익악기는 단순히 국내 피아노 업체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삼익악기가 가치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공격적인 M&A입니다.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바로 국내 기업이 아니라 다시 국내뿐만이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시장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다. 뭐 뻗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 지금은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고요. 이미 섭렵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자, 왜 그러냐면 삼익악기 하면 대한민국 시장 그냥 하나, 이 작은 시장 안에서 그것도 그래, 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래, 뭐 국내 그 악기 시장 하면 영창악기와 삼익악기 두 업체가 있지. 네. 야, 그럼 보이지 않게 독과점이네. 그것만큼 좋은 투자 메리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악기 시장은 특히 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뭐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아시아 시장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악기, 음악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죠? 바로 유럽과 북미 쪽입니다. 미국 쪽. 일단 그 두 지역이죠. 두 지역에 있는 가장 굵직한 네로라 하는 업체들을 2000년도부터 2000년 이 밀레니엄 시대가 이제 접어들면서 공격적으로 삼익악기가 보이지 않게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자기들의 자회사로 지금 편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많이 궁금하실 텐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2002년도와 2008년도에는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독일이 상당히 유명하죠.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배출된, 그쵸? 바로 독일에도 정말 유명한 그 악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백스타인이라는 업체와 그리고 자일러사, 이 두 업체를 2002년도와 2008년도에 확실하게 그 삼익악기의 자회사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에 확실하게 성공을 했고, 그거 역시 시너지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삼익악기라는 브랜드 인지도 가치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그 자회사들의 자체적인 기술을 또 독보적으로 이제 빼와서
우리 이제 3위각기만의 브랜드 피아노 안에도 지금 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시장 안에서도 이제 3위각기 역시도 브랜드가 이미 다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지금 있는 시장을 그냥 봤을 때 악기 시장 하면 누가 이제 수요는 많이 좀 작을 텐데 하지만 3위각기는 우리 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나라로 뻗어갔다라는 점이겠죠. 그게 일단 그 판로를 바로 M&A를 통해서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바로 미국과 바로 유럽에 있는 시장을 석권을 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정말 높게 제가 지금 사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즉 3위각기는 국내의 악기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악기사로 이제 탈바꿈을 완료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나왔냐면요. 일단은 뭐 뱁스타인과 뭐 자일러사 처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게 올해 확실하게 또 지분을 계속 편입하고 있는 바로 미국의 스타인웨이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 음악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스타인웨이사의 피아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뭘로 유명하냐면 피아노 한 대당 그게 억대의 피아노를 만들어내는 정말 그 귀족 마케팅을 하면서 최고의 지금 역시도 자회사 제가 잠깐 뭐 재무제표를 좀 봤는데 주가 역시도 3위각기가 인수한 가격 이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스타인웨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지금 역시 주가 역시도 양호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차익만 하더라도, 물론 팔지는 않겠지만, 차익만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지금 평가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일단은 스타인웨이사라면 3위각기는 모를 수 있어도 스타인웨이사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음악인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사고, 그리고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잠재 가치만 하더라도 앞으로 올해뿐만이 아니더라도 내년 역시, 내후년 역시 앞으로 3위각기가 악기 시장에 계속 플레이를 한다라면, 진행을 한다라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항은 M&A를 통해서, 물론 M&A로 뭐 예전에 해태제와 같이, 그죠? 너무 쓸데없는 전자 쪽에 좀 발을 디뎠다가 뭐 망하는 기업들도 태반이었는데 3위각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악기와 관련된 자기들의 메인 분야와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업체들을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인수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국내 업체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라고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뭐 재료를 보시더라도 간간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뭐 스타인웨이사 지분을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30%가 넘는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 역할로 지금 탈바꿈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3위악기를 보실 때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두 번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또 3위악기가 또 거상이 보는 가치주가 될 수밖에 없는가? 자, 일단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자, 악기 하면 또 특히 피아노, 3위악기 하면 피아노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 3위악기가 피아노 매출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그걸 무엇으로 이제 대체를 했냐면 피아노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많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직접 집에 하나씩 두긴 좀 그런데 취미 활동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피아노 사지는 않잖아요. 웬만하면 뭐 간단한 뭐 건반이라든지 뭐 그런 거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 하시겠지만 대부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매출이 불황이면 어느 정도 좀 영향도 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대체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취미 활동이 가능한 바로 기타 있죠. 연주하는 기타죠. 예, 기타로 매출이 떨어졌던 피아노로 떨어진 매출을 기타로 다시 한번 얹어가면서 거의 작년 매출 역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재작년보다 오히려 더 좋아지면서 오히려 재작년에는 또 한 번 더 뭐 배당을 할 정도로 회사 자체적인 내부 안에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수익성도 일어나고 성장성도 함께 앞으로 미래 성장성도 지금 가미가 되고 있고요. 그런 거 봤을 때 단순히 뭐 기타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니라 자, 일단은 두 번째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자, 시대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죠. 시대적 변화 안에서 자, 조금 글이 좀 악필이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매출에 대한 다변화를 지금 계속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출이 단순히 피아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뀜에 따라 함께 뭐 취미 활동도 상당히 많은 여가가 늘어남과 동시에 그죠? 피아노는 짊어지고 갈 수 없지만 기타는 놀러 갈 때 짊어지고 갈 수 있고 그죠? 가격도 저렴하고 취미로 충분히 어느 누구 하나 그죠?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악기가 아닌가요?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뭐 기타 부분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매출에 일단 다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기타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개개인마다 이제 그 소비자층이 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B2C와 B2B.
즉 기업 대 소비자층, 개인들에게 판매를 하는 것과 일단 좀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기업 쪽에 한꺼번에 파는 게 또 어마어마한 또 매출을 올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3위 갖기는 여전히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나온 재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B2B 역시도 지금 발을 디뎠다. 자, 얘가 아니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3월에 부영주택이라는 업체와 약 22억 정도의 각 주택마다 이제 디지털 피아노를 직접 설치한, 직접 붙박이 잔 것 같은 그런 대량 거래를 통해서 22억이라는 매출을 한꺼번에 올렸다라는 점. 일단은 개인들뿐만이 아니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뭐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문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3위 각기의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이제 인지도는 어느 정도 역량을 갖췄죠. 3위 각기가. 해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동남아가 됐든지 어떤 업체든지 간에 이제 뭐 건반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3위 각기의 문을 두들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가 첫 번째 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라면 이제 3위 각기 스스로 매출을 더 늘려갈 수 있는 방향들을 이제 업체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2분기 실적 발표든 3분기 실적 발표든 올해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치주라는 것은요. 뭐 오랫동안에 얼마 뭐 이게 아니죠. 뭐 그렇다고 배당 받고 판다 이런 것도 아니죠. 꾸준히 배당 수익은 배당 수익대로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이 종목이 자신의 적정 주가를 찾아간다면 거기에 맞는 또 시세에 대한 또 수익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 매력이 바로 이 가치주에서 나온다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출연할 때마다 누누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다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항은 3위 갖기는 단순히 뭐 피아노에만 계속 목을 메이는 게 아니라 물론 피아노도 팔지만 가벼운 뭐 디지털 피아노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단순히 개인들 소비자층이 좀 더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뭐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더라도 해외 시장까지도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시대가 변했죠. 최근에 또 디지털이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에 또 이슈가 뭔가요? 바로 스마트폰도 많이 돌풍이 일어나고 있고 모바일 그죠.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 PC 세대지만 이제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 이제 모바일의 전성기가 왔잖아요. 이제 PC는 없는 집도 없고, 물론 이제 모바일도 이제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핸드폰도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로 안에서 무언가의 또 다른 변화가,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 역시도 미래 일단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항상 보고 있는데 3위 갖기 역시도 조금 뭐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휴대폰 내부에 있는 음원을 무선으로 이제 보내면 바로 그 디지털 피아노 안에 이제 보내면 그게 자동으로 그 악기에 있는 그 선을 따라서 자동으로 연주를 하는 그런 지금 하나의 모바일 그 열풍 대세에 맞춰서 그러한 지금 수익 분야까지도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겠죠. 디지털 피아노가 단순히 디지털 피아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핸드폰과 함께 연동이 되고 또 일반인들이 뭐 물론 좀 뭐 전문가들도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뭐 인터넷상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악보를 보냈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악보를 보냈을 때 그 디지털 건반에서 자동으로 이제 연주가 되면서 즐길 수 있는 뭔가 최첨단 같은 그 느낌을 받지 않나요? 어차피 당장의 수익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러한 노력들, 피아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가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지금 넘어가는데 3위 갖기 역시도 단순히 지금 정체된 게 아니라 열심히 물은 흐르듯이 계속 꾸준한 지금 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높게 제가 그 부분을 또 사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사항인데요. 자, 세 번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을 보시더라도 3위 갖기 여러분들께서 또 야, 이것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가치주라는 것은요. 항상 충분히 매수의 기회를 준다라는 거 항상 떠올리시면서 이 강의를 마저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항은요. 바로 먼저 첫 번째 사항이랑도 좀 어느 정도 부합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자회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해외 업체들도 있고요. 물론 국내 업체도 있습니다. 자회사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냐면 물론 좀 많이 있었지만 제가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좀 혹시 공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성캐스터라는 업체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업체는 바로 뭐 항공기라든지 뭐 그런 뭐 의료기기용 바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 피아노 바퀴가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자, 그만큼 시너지 효과, 즉 자회사에서 그 물량을 바퀴를 받아서 납품을 받고 자기들의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뿌려지는 피아노의 그 바퀴를 삼성캐스터에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삼성캐스터 제가 그 재무 구조도 역시 그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요. 뭐 많은 분들께 저희가 좀 문의를 받았던 사항이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 채무 보증을 했는데 불안하지 않느냐.
전혀 그럴 필요 없었고요. 삼성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지금 1분기 실적 역시도 지금 충분히 뭐 적자도 아니고요. 충분히 수익이 꾸준히 지금 자회사로서 자기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안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캐스터를 비롯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3월 기준으로 1분기에 약 5억 원 정도의 순이익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을 달성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좀 알짜배기 자회사를 좀 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회사를 왜 제가 세 번째로 넣었냐면요. 바로 내년이죠. 일단 투자를 하실 분들은 뭐 매일매일 뭐 단타를 치실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시장은 정말 영원히 여러분들께 기회를 줄 겁니다. 절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은 항상 열리거든요. 빨간 날만 아니라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내년의 이슈는 일단 연말쯤 되면 한 4, 4분기 정도 된다든지 아니면 3, 4분기 거의 막바지 정도에 든다면 소위 말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제 회계 기준이 이제 곧 도입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회사, 좀 알짜배기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3위각기 역시도 자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캐스터라든지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해외 자회사들의 가치도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2011년을 준비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중장기적으로, 뭐 중기도 아니죠. 내년까지 보신다라면 3위각기 충분히 담아 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만큼 일단 3위각기가 어느 정도의 왜 제가 또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 뭐 가치라는 게 과거에 꾸준히 쌓아온 재무제표뿐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미래 성장 가치가 커다란 종목들 역시도 가치주로 저는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끝으로 일단 오늘 강의는 좀 마칠까 합니다. 네, 세계적인 악기 브랜드와 M&A를 성공한 3위각기. 가치주로서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가 1,010원이었습니다. 지금 공략해봐도 좋을 때인가요?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지금 제가 일단 목표하고 있는 주가를 좀 봤을 때 최소한 적정 주가는 이 종목은 약 한 1,200원대 이상은 좀 넘어줘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좀 자사주를 매각을 했었는데 그게 약 500만 주 정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를 생각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그걸 장중에 쏟아냈겠지만 장 외에서 매각을 했거든요. 시간 외로. 일단 1,200원대의 물량을 누군가가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아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250원 이상을 좀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최소한 1,400원 이상은 좀 가줘야 이 종목이 가치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해당 종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점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거상님과 상위 악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돌발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 나갑니다. 네, 공격적인 M&A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섭렵한 오늘의 강의 기업은 1번 3위각기, 2번 목관악기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 증권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보는 시간,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자, 거사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어떤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중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우선 동원 F&B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동원 F&B 하면 좀 또 시청자분들께서 좀 지루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만큼 좀 많이 들고 왔어요. 하지만 지루한 것만큼 여러분들께 충분히 좀 수익을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연중 신고치를 찍었습니다. 참고로 연중 신고치를 56,700원을 찍었는데요. 제가 일단 추천을 드렸던 사유는 이 종목 역시도 뭐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삼익악기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게 과거에 단순히 참치캔 업체가 아니라 참치캔을 그냥 뭐 동원 참치라는 잘 알려졌었잖아요. 그걸로만 다들 알고 계셨었는데 제가 추천을 드렸던 사유는 본격적인 종합식품 업체로 탈바꿈했다라는 점을 정말 높게 샀었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 많이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계속 드릴 텐데요. 예, 죄송합니다. 장중에 일단 연중 신고치를 찍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미 시장에서 좀 부각은 됐지만 한 2달, 지금 한 2개월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재미없게 지금 움직인 게 아니고요. 그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씩 21선이 살아주면서 추세를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재미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좀 나름대로 좀 고점을 올려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나름대로 또 쾌재를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하지만 제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은 내년까지 일단 올해 계속 넘기고 뭐 배당도 좀 받으셔야 되고 심지어 내년 뭐 주주총회도 참석하셔야 된다는 정도로 그만큼 좀 자신 있게 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아직 가치가 자기 자리를 못 찾아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일단은 매수가를 43,300원에 2달 전에 일단 43,300원의 평균 매수가로 지금 잡혀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약 플러스 40% 구간입니다. 62,000원 정도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비중은 약 한 20% 담겨 있고요. 물론 하이리치 회원님들 중에서는 그 이상 담보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단은 오늘을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도 보유 중이고요. 물론 26.56% 정도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네, 가치주로서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연희정보통신도 갖고 계신데요. 연희정보통신 한 달째 안 됐는데 24거래 정도 됐네요. 현재 상황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일단은 제가 2분기 실적 발표 일단 어닝 시즌까지는 웬만하면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뭐 일단 주 거래 업체들이 바로 삼성전자, 바로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가 일단 대다수 차지를 하고 있고 매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뭐 최근에 또 루멘스 때문에 살짝 흔들리긴 했습니다. 그 경쟁업체 이제 루멘스 뭐 실질적인 경쟁업체는 아니지만 좀 보자면 루멘스와 연희정보를 상당히 많이 비교들 하는데 비교만 하더라도 충분히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000억 원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일단은 뭐 루멘스는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 뭐 일단 그 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 수익 비율을 좀 기준으로 했을 때 여전히 지금 연희정보통신은 저평가된 상태고요. 다만 좀 우려사항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신용 물량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신용 물량 역시도 예전에 8%대에서 벌써 6%대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딱 보시면 좀 지루하겠다.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 연희정보통신은 좀 지루하다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지금 구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참고로 5,700원대까지는 조금 많이 눌릴 거예요. 거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연희정보통신이 조금 더 눌리면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5,700원대에 대한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마친 후에 그 시기가 거의 지금 6월 말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소한 6,000원대까지는 좀 무난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일단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포트에 담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24거래 정도 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뭐 수익은 뭐 수익이라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까지는 최소한 좀 올라가 주어야 좀 제가 일단은 그 시기가 좀 매도를 할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한 2% 정도 종가 기준 2% 수익 정도 수익권에 놓여 있고요. 매수가는 5,490원으로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일단 6,000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최소한 6,000원은 일단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원 FMB와 연희정보통신 가치주와 또 저평가된 종목으로서 앞으로 계속 보유하시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부 MEC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승률, 수익률이 어떤가요? 예, 뭐 수익률이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좀 좀 웃음이 좀 나오는데요. 네. 일단 마이너스 5.4% 정도입니다. 아이고,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면 이미 이 포트는 제 포트에 담겨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래서 거산 포트에 담겨 있구나를 좀 아실 거예요. 최소한 중기적으로 이 종목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소한 마이너스 한 7% 정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 라인으로 잡고 있고요. 좀 여유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데서 수익이 얹어 간다라면 오히려 포트라는 게 다 승승장구할 수는 없어요.
항상 모아가고 다른 데서 수익이 더 나주고 리스크 관리해 주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풍족하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의 하나의 전략인데, 자, 세부 MEC 역시도 그렇다고 저는 뭐 아니라면 과감히 잘라냈겠죠. 항상 제가 강조했던 말씀이 의미 있는 보유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 ME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지금 뭐 건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출이 1분기 역시도 기대 이상으로 나와줬거든요. 다만 지금 초반에는 지금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게 잠깐 차트 계속 보실 텐데요. 일단 21선으로 살짝 이탈이 되면서 추세가 좀 무너진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적인 상승 추세에서 살짝 벗어나긴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제대로 된 지지대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라인이 바로 4,050원 선에서 4,000원대 초반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지금 꾸준히 지금 지지가 나와주고 있고, 거래는 특별히 좀 의미 부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정도에 좀 확실하게 좀 눌림목을 주면서 반등을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마이너스 7%까지 간다라면 뭐 주저하지 않고 저 역시 일단 뭐 예상 밖의 움직임이다, 뭐 잘라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MC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가 4,400원이고요. 네. 일단 목표하고 있는 금액은 최소한 못 가더라도 이 종목은 6,000원을 일단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자산 가치 대비, 앞으로 성장성 대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에 있는 흔들림은 그냥 단지 추세 그 시세 등락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약 한 18거래일 정도 보유를 했고 비중은 약 한 20% 정도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최대 성장이 기대되는 세부 MEC 역시 홀딩 하신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은 현재 보유하신 지 13거래 정도 됐습니다. 현 상황이 궁금한데 어떤가요? 예, 한국전자금융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대부분이 중장기 투자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것도 좀 말씀드리기 우스운데요. 한 1%대 네. 약 0.3% 정도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뭐 수익이라고 하기도 좀 우습죠. 예, 일단은 그 매수가가 3,010원에 잡았고 목표가는 최소 3,420원 이상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초반에 너무 많이 일단 좀 간단히 잠깐의 그 가치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급등 패턴이 한번 나왔거든요.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잔재가 아직은 좀 남아있다. 그 이후에 좀 여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0원을 유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뭔가의 그 심리가 담겨 있음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좀 많이 좀 이평선도 꼬여 있고, 자, 이게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 건지가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일단 그 제 스스로 역시도 일단 그 기업의 가치가 뒷받침된다라면 지금 이러한 그 기술적인 차트는 항상 나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수급이 형성이 되면 이러한 꼬여있는 이평선은 자연스럽게 풀리기 마련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역시도 일단 연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도 아니고 일단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 독과점의 형태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기업인 만큼 충분히 여러분들께 투자의 가치로서 좀 발휘를 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비중은 약 한 10% 정도 담고 있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차적인 목표가는 3,42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까지 중장기 보유 전략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다음 거사님, 새롭게 네.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호재가 있는지 매수가와 목표가 또 네. 손절가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뭐 오늘 이제 담았습니다. 이제 어제 네. 담은 종목도 있고 물론 꾸준히 모아 나간 종목도 있는데 일단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두 종목 역시 한 종목은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네요. 삼성전자는 네. 좀 장기적으로 일단 올해 연말까지도 좀 보유할 만한 좀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말씀드린 김에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콘덴서를 만드는 업체고요. 설계하고 직접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무려 4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자, 일단 콘덴서라는 것은요, 전류를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게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작동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가전제품들, 여러분들의 뭐 일반 가전제품들을 보시더라도 콘덴서가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건 뭘 의미하냐면 40% 이상의 시장 점유, 그만큼 안정적인 콘덴서를 LG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아주 대형 그룹사들의 지금 뭐 고객사들로 지금 계속 매출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는 점. 일단 그 부분은 앞으로도 수익성과 성장성은 반드시
독식할 수 있는 지금 구도가 갇혀 있다라는 점이겠죠. 일단 시장 점유 역시 40% 이상의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제가 높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LCD라든지 LED 있죠. 거기에 또 들어가는 콘덴서가 또 이제 전용 콘덴서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그 제품이라고 제가 얼핏 그 주식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끌고 나갈 수 있는 이제 수익성에 대한 충분히 보장을 해줄 수 있는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을 두 가지 상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 거상포트에 이제 담으려고 하고요. 네, 일단은 그 매수가는 제가 참고로 11,000원 밑으로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가치주들은 한 번에 몰빵, 소위 말하는 이제 한 번에 사는 그런 행위를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꾸준히 모아가면서 11,000원이 빠질 때마다 뭐 10주면 10주, 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뭐 적립식 펀드를 담는 것처럼 담아 가야 된다 이런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지금 좀 많이 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만에 지금 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시세 분출이 오늘 잠깐 좀 나와줬거든요. 거래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좀 시세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물론 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좀 궁금하고요. 올라갈 경우에는 일단은 좀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좀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11,350원에서 400원대까지 눌린다라면 어느 정도 비중 한 10%에서 한 20% 정도 담으신다면 좀 멀리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충분히 좀 짭짤한 좀 수익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4,200원을 좀 제시해 드립니다. 손절가는 9,980원까지 밀릴 경우에는 과감하게 아무리 뭐 가치주라고 하더라도 예상 밖의 흐름이라면 잘라내는 게 또 맞겠죠. 네,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9,980원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형전자 포트에 편입하시고요. 다음 종목 또 한 가지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호텔 신라인데요. 굳이 제가 이 업체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겁니다. 예, 뭐 충무로 쪽 가시더라도, 예, 신라 호텔을 다 보셨을 것처럼, 예, 일단은, 최근 시장의 흐름을 좀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물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고, 일단 목표가는 24,4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최근의 흐름들이, 물론, 잠시만요. 예. 최근의 흐름들이 옐로칩들도 역시 좀 그 수익성과 성장성, 즉 매출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고 크게 나쁘지 않은 옐로칩 종목들로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뭐 기관들도 그렇고 포트에 담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뭐 대부분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강원랜드 최근에 신고가를 지금 찍고 있는데 뭐 보이지 않게 일단은 좀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매물벽을 소화시켜 나가고 그런 지금 트렌드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일단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던 게 일단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을 또 앞두고 있는데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4, 5월에 출국이라든지 입국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예상보다 초과했다라는 지금 그런 그 결과를 제가 봤고 그렇다면 2분기 실적 단순히 뭐 호텔 뭐 이런 뭐 서비스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면세점에 대한 매출 역시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매출은 매출이더라도 수익성에 대해서 뭐 영업이익 쪽에서는 좀 좋게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측면상에서 제가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매수가는 22,650원 선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4,400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400원 정도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21,900원. 21,900원으로 일단 비중은 약 10% 정도 담으신다면 나름대로 좀 다음 주라든지 뭐 다다음 주 6월까지 아니면 7월 초반까지 어닝 시즌을 앞둘 때 좀 나름대로 좀 전반적인 지금에 있는 추세를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오늘 거상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유하신 종목들은 이후에 다시 거상님 모시고 다시 이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고수는 해결사가 이어집니다. 자,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한전이요. 한국전력이요. 네, 한국전력이요?
네, 33,600원에 30%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서울경제방송을요, 몇 달 네. 전에 알게 돼서 이제 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에는 몰랐는데, 네. 그거 마침 어쩌다가 보니까 그게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좀 요즘 보고 있는데, 네. 이 한전을 평소 이제 관심을 갖고 보니까, 제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남들이 쭉쭉 빠질 때도 별로 네. 안 빠지고, 그래서 잘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5월 말인가 잘 올라오는 것 같길래 매수를 했는데, 네. 뭐 지방선거 이후 요금 인상 기대 어쩌고저쩌고 네, 하면서 맞아요. 오르더라고요. 네. 오를 것 같다가 내리고, 오를 것 같다가 내리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얘가 정말 내게 수익을 안겨다 줄지, 네. 아니면 잘 오르는 거로 교체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가지고요. 네. 매도 시점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이걸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들고 가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거상님의 자세한 진단 해주실 테니까 잘 들어봐 주시고 전화 끊어주시고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상님, 네, 네. 한국전력 33,600원에 30% 갖고 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한국전력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방어주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 종목은 일단은 저는 일단 시장은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정말 좋게 보고 있는데 한국전력이 주도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반등 국면을 이용해서 30% 물량 모두 전량 매도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원전 터키 원전 관련된 수혜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 쪽으로 계속 지금 맞물린다든지 이런 그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건 재료일 뿐이죠. 그건 작은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커다란 종목이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이 종목은 빠지고 있다는 게 잘 입증을 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다면 어떤 시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좀 보시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20일선으로 살짝 이탈됐다고 놀라실 필요는 없겠고요. 일단은 분 차트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이랑 화요일 정도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32,400원대에서 300원대 밑으로 밀린다면 자, 지금 있는 그 가격에서 500원대 밑으로 더 밀린다면 그냥 뒤도 돌아보시지 마시고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격 좀 잘 가는 종목들 관심 갖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안 움직이는 종목들보다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저는 이제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IT 대형주라든지 자동차 업종들 시세 빠질 때마다 오히려 옮겨 타는 부분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시나리오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32,800원대 이상을 좀 올라가 줘야 한국전력이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그 월요일 날 올라가 주지 못한다. 33,000원까지 터치를 못한다면 일단은 좀 지지부진한 지금 다시 한번 또 흘러내릴 수 있는 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두 가지 제가 가격대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응을 하시고 일단 그 대응은 일단 결과는 매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매도하실 때 그 두 가격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좀 탄력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거상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상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문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격적인 M&A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섭렵한 오늘의 강의 기업은 1번 삼위각기, 2번 목관악기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